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보컬 레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음악 프로듀서도 하고 있고요. 연말부터는 도쿄에서도 보컬 레슨을 할 예정인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A2K 에피소드 15화의 리뷰인데요. 저번 주부터 LA 부트캠프의 마지막 팀 미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으로 올 멤버를 정하는 거죠. この番組は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이런 느낌으로 곡 만들려나 나중에? Let me work it up, work it.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삑사리 나도 괜찮아. 아, 근데 이건 트레이너분이 참 힘들어요. 방송에는 뭐 요렇게만 나오지만 되게 많은 트라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You can do it. 기도 메타로 가는데? 아,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진성으로 음이 안 올라가서 가성으로 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진성으로 내야 돼. 넌 할 수 있어. 기도 메타 한다고 진성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방송만 보는 분들은 이 트레이너분한테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방송은 이렇게 나오지만 아예 뒤에서 트레이너분은 계속 같이 있는 거니까 엄청 많은 트라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트레이너분에게 감정이입이 되는데 I've been working hard on it. I wanted to hear that I had improved a lot. 지금 저 밑으로 고개 숙이는 게 복부에 이제 힘 기르는 연습인데요. 저거는 이제 트레이너마다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캔들이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걸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송만 봐서 이게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발성으로 해결을 하려면 1년도 더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처방도 있긴 있어요. 고음이 잘 안 되는 것은 소리가 위로 올라가면 성대가 길어지면서 공간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위쪽 공간을 내가 컨트롤하거나 내본 적이 없으니까 이쪽을 신경을 안 쓰니까 계속 소리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내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살짝 강제로 보내는 법들이 있어요. 일단은 특정 이제 근육을 사용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위의 공간도 사용하려고 해봐야 돼요. 그럴 때는 뇌에게 물리적으로 소리의 방향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지시하면서 좀 연습을 하면 좋아지고 코의 공간을 이제 공명시킬 지금 실력은 안 되지만 그냥 콧소리를 이용해도 소리는 조금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티칭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도 결국은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냥 비음 넣어서. 근데 어쨌든 아마 트레이너님과 계속 연습을 하니까 방송이 안 나오는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분이 티칭을 여러 번 시도를 할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맞는. 이게 그냥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를 트라이 해보고 거기서 찾아야 돼요.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아, 사바나는 블랙스완처럼 추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무대들과 같은 모습인데 이 팀이 제일 못하기도 했어요. 지금 뭐 캔들, 미샤, 켈리, 사바나가 있지 워너비를 했는데요. 이 노래의 춤이 어려운 건 다 알죠? 근데 저는 걸스 플래닛 같은 한국 오디션 방송부터 일본의 뭐 니즈 프로젝트, 후이즈 프린세스 같은 일본 오디션도 다 봤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들의 무대가 다른 오디션에 나갔다면 어느 정도 레벨이고 순위일지를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아무리 이 춤이 어렵고 춤과 노래를 같이 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안무는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트레이닝의 기간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 태국인 참가자들이 실력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결국 트레이닝의 기간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A2K에서 신체적으로 조건이 좋은 서양인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빠른 노래와 춤을 체계적으로 연습해 본 적이 적으면 그냥 트레이닝을 적게 받은 동양인들과 비슷한 상태로 보여요. 근데 뭐 이들이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성장하는 속도가 빠를 수는 있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래서 한국 시청자들에겐 이 방송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니지 프로젝트 시즌 1을 했을 때랑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 일본에서 니지 프로젝트 하는 거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보신 분들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미 한국에 수차례 나온 오디션 방송으로 눈이 높아진 한국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연습생들은 완전 초기 수준이니까 실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실력 자체에서.
한국 멤버들은 기본 1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학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멤버들이 방송에 참여를 하는데요. 일본에는 그 당시에 그런 멤버들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Y2K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본인들이 각자 연습을 했겠지만 체계적인 연습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 시청자들은 이 정도 수준의 무대를 재미있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 세 개의 팀의 무대가 걸스 플래닛에서 나왔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그리고 이 멤버들이 그대로 걸스 플래닛에 참가를 했다면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 저는 제일 잘하는 애들도 포함해서 진아도 포함해서 그냥 52 이하로 초반에 탈락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멤버들이 그냥 못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관심이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한국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이후에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멤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듀서, 트레이너의 관점에서는 방송을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미있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오디션 방송을 많이 본 한국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멤버들의 퍼포먼스가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여러 오디션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 스타성이 있는 멤버도 한국 분들이 봤을 땐 없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캐릭터 멤버들은 뭐 걸스 플래닛이다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니지 프로젝트 봤을 때도 한국인 분들은 그 참가자들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꼈던 거죠. 일본에서는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하이브의 서양 걸그룹 서바이벌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와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서양인들이 다 이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지원자가 적었던 것인지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이브가 방송을 이 A2K보다 늦게 시작한 게 오히려 지금 유리한 상황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이 방송으로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 유나 같은 mem버가 엄청나게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방송이 살아날 것 같아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다시 이 무대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 무대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틀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연습생들은 연습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해봤으니까 이틀이라고 해도 안무는 정확히 다 했을 거예요. K-팝에서 안무는 일단 정확해야 되거든요. 일본 오디션이었던 그 후이즈 프린세스가 제가 봤던 오디션 방송 중에서 가장 실력이 낮은 멤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도 지금 이 무대보다는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그리고 후이즈 프린세스로 데뷔했던 프리킬 멤버가 이번에 한국에 유니버스 티켓에 아마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들에게 2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기본 트레이닝의 레벨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2일이어도 결과물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멤버들 얘기하면 사바나 외에는 이 안무를 소화할 실력 자체가 부족했어요. 이거는 뭐 연습 시간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지금 안무의 스킬 자체가. 근데 그런 사바나조차도 본인이 노래하는 파트에는 안무를 거의 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본인이 노래를 하지 않았을 때 사바나 춤은 이 최종 무대에서 가장 잘했어요, 춤을.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저렇게 하나의 무대 안에서 안무가 저 정도로 소홀해지는 부분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사바나는 한국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이 멤버들 중에서는 높은 순위의 좋은 멤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무도 멤버들이 제대로 못했지만 그 안무의 영향을 받아서 보컬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이 무대에서는 모두가 그냥 노래의 음을 겨우 맞춰서 부르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켈리조차도 보컬에 제대로 된 표현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한국인이었다면 당연히 아무도 뽑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니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니지 프로젝트 시즌 1에서 뽑힌 일본인 멤버들이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멤버들이 만족스럽거든요. 그 니주에. 그래서 이 멤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LA 부트캠프에서는 미샤만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샤는 아직 2-3년 정도 트레이닝이 필요한 상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결될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연습생으로 계속 도전해 볼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 방송이 너무 길었어요. LA에서도 트레이너분들이 가서 이제 붙어서 연습을 같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뭐 트레이너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조금 더 성장은 할 수 있겠죠. 이 멤버들의 레벨이라면 저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트레이너들이 붙어서 트레이닝을 강하게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멤버들이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기대를 하면서 다음 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